소진랑이 집 안으로 들어가 눈을 부릅뜨고 칼을 휘두르며 황우양의 아내를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제는 내 손 안에 들어왔으니 빠져나갈 수 없다. 이제는 나와 혼인하여 황우양에게 했던 것처럼 나를 내조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니 어서 나와 함께 소진들로 가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나 덫에 걸린 짐승이 된 듯한 신세임을 깨달은 황우양의 아내는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된 것도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오늘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삿날이라 이 제사만 치르고 날이 밝으면 소진들로 함께 떠납시다. 소진랑도 그 말을 옳게 여겨 하룻밤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황우양의 아내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척하며 솜에 한 자락을 뜯어내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황우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 죽어서 오시거든 저승에서 만나고 살아서 오시거든 소진들에서 만납시다. 황우양의 아내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소진랑이 잠든 깊은 새벽에 주춧돌 밑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황우양의 아내가 소진랑과 함께 소진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진랑은 황우양의 집에 있던 온갖 세감과 재물을 모두 말에 실어 가져갔습니다. 소진들에 도착한 소진랑은 하루라도 빨리 황우양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 했지만 황우양의 아내는 또 한 번 꾀를 냈습니다. 소진랑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소진들에 와서 점을 쳐보니 제 몸에 7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점괘를 찾아보니 만약 우리가 지금 결혼하면 그 귀신들이 질투해서 우리 둘 다 죽게 될 거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 소진랑이 외쳤습니다. 그럼 귀신을 떼어낼 방법은 없느냐? 황우양의 아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귀신들을 물리치려면 액땜을 해야 합니다. 액땜이라니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소진랑의 물음에 황우양의 아내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개똥밭에 땅굴을 파고 3년 동안 그 안에 지내며 구매밥을 먹어야 해요. 그러면 귀신들이 자연히 물러갈 것이고 그 후에는 우리가 부부가 되어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소진랑은 지혜로운 황우양의 아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소진랑은 개똥밭에 땅굴을 파주었고 그 땅굴 속에서 황우양의 아내를 3년 동안 지내도록 허락했습니다. 황우양의 아내는 소진랑이 판 땅굴에 들어가 매일 작은 구멍으로 넣어주는 구매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3년만 버티면 황우양이 돌아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으며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편 황우양은 하늘 위에서 천하공을 짓고 있었는데 석 달의 열흘 동안 험한 산들을 돌아다니며 좋은 나무를 찾아 상기둥, 중기둥, 대들보, 석가래를 하나씩 만들어내며 차근차근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석 달 열흘 동안은 궁궐의 털을 단단히 다져 쇠처럼 견고한 기둥을 세우고 튼튼한 대들보를 올려 천하궁에 든든한 뼈대를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고된 일을 마치고 피곤해 지친 황우양이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다가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짧은 잠의 꿈속에서 황우양은 또 다른 자신을 보게 되었지만 그 모습은 무언가 이상하고 낯설었습니다. 머리에 쓴 갓은 낡아 껍데기만 남아있었고 입고 있던 옷은 다 해져 김만 남아있었으며 발에 신은 나막신은 닳아 굽만 남아있었습니다. 이상한 꿈에 놀라 불안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던 황우양은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10리나 떨어진 곳에 사는 점쟁이를 찾아갔지만 황우양이 자리에 앉자마자 점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주문을 외우던 점쟁이가 갑자기 방울을 내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모습을 본 황우양은 더욱 걱정이 커졌습니다. 아휴, 이건 정말 말하기 어려운 점괘군요. 황우양은 나쁜 점괘이든 좋은 점괘이든 상관없으니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고 잠시 고민하던 점쟁이가 황우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머리에 쓴 갓이 닳아서 겉만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꿈을 꾸었어요.
혹시 입고 있던 옷이 닳아서 김만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꿈도 꾸었어요. 혹시 바르시는 남학신이 닳아서 굿만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바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점쟁이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이 허물어지고 아내는 남의 집으로 빼앗기며 세간 재물을 전부 도둑맞는 괴입니다. 황우양은 점쟁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천하공을 짓는 일을 도중에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황우양은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1년이 걸릴 일을 한 달 만에, 한 달이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끝내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황우양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덕분에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천하공의 재건을 아주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황우양의 정성과 기술이 담겨있는 새로운 하늘궁은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신선들의 시선을 붙잡아 두었고,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재건된 새로운 천하궁을 바라보던 신선들은 황우양의 뛰어난 솜씨와 헌신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황우양이 완성된 천하궁을 옥황상제에게 보여주자 옥황상제 역시 그 궁궐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에 크게 감탄하며 황우양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토록 훌륭하게 천하궁을 재건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그 노력과 솜씨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으니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 말을 마친 옥황상제는 신비로운 도수를 내려주었고, 황우양은 도수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황우양은 제일 먼저 황산들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가 마주한 광경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